다음 무슨 문제 풀어볼까요? 15? 15가 뭐지? 와, 큰일 났다. 이걸 나보고 풀라고? 그거 사실 뭐 저는 이거 편집도 잘 안 하지만 만약에 편집을 해야 된다면 슬픈 부분 틀고 15분 풀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한번 해봅시다. 뭐 여러분도 대충 아시겠지만 이렇게 박스 완성형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렇게 좀 안 내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냥 위에 줄에서 아랫줄 이끌어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첫 번째 이거 귀납법 이용할 때 초기 조건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 안 해도 되는 거고 m에서 m 플러스 1 이끌어내는 거 그게 어려운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중간에 있는 것만 한번 써보면은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ak가 이렇게 가정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윗줄에서 아랫줄을 뭔가 이끌어냈었는데 바뀐 거 뭐예요? 네, 시그마의 윗끝이 하나가 늘었죠? 그러면은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스타라고 했을 때 이거 스타에다가 am 플러스 1을 더한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게 뭐랑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더블 스타 이거에 그냥 m 플러스 1 대입한 것과 둘이 어떠면 되는 거예요?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보이기만 하면은 이 수학적 귀납법에서 그러니까 m항에서 m 플러스 1항을 이끌어내는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맞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써 있는 것들 그냥 천천히 읽어봅시다. 여기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저도 이런 거 풀이 너무 싫어요. 자, 여기까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게 생겼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줄 바꿈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뭐에 해당함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마 am 플러스 1만큼을 더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m 플러스 1 대입한다면 2에 2m 플러스 몇? 2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2에 m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근데 이게 좀 써 있는 걸 똑같이 맞춰줄 필요가 있으니까 법도를 좀 기강을 찾자. m 플러스 1 m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라고 써주면 된다? m 곱하기 2에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만큼이 싹 다 가임을 여기 곱하기 있구나. 그러면은 여기까지구나. 좋아. 네, 훌륭합니다. 5번, 2번. 이거 어차피 영상 보는 애들 거의 다 너네잖아. 그러면은 5번, 2번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5번, 2번. 3학년 5번, 2번. 부인이 있다고? 여기서부터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 찾을 수 있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줄 다음 줄에 뭐라고 써 있는지만 대충 보시면 되겠죠? 이게 가는 이미 알았고 가 곱하기 나 빼기 2분의 n 플러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 쿼드 제곱인데 그러면은 얘랑 얘가 같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럼 왜 안 같아요? 얘랑
얘랑 모았더니 이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 곱하기 나라고 했었는데 가 곱하기 나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형태 찾아보면 지금 동그라미에 해당되지 않는 여기 둘이 계산하면은 가 곱하기 나에 해당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산이 좀 귀찮아지긴 하겠지만 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미 여기에서도 이거랑 이거랑 형태 어때요? 예, 같으니까 이게 이미 가여서 묶일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나가 요만큼만 되겠죠? 요거 하나만큼 더한 거니까. 나도 좀 적어주고 합시다. 예, 아 이거 이렇게 적으면 그지 같아서 몰라. 그래서 이 완성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너무 끌리면 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복잡하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게 너무 복잡해요. 칠판 정리할게요. 예, 저는 비겁하기 때문에 17번 문제 제꼈고요.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좀 풀기 전에 배경 지식이 있었으면 하는데 얘네가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연립방정식에 근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 카테고리가 뭐냐면은 이거는 지수함수고요. 예, 이건 다항함수예요. 근데 다항함수는 초월함수예요. 어? 예, 지수함수는 초월함수예요. 카테고리가 달라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대수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수함수가 뭐냐면은 다항함수 가지고 뭐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루트 취하고 뭐 n 거듭 제곱근 취하고 그런 함수들을 다항함수라고 하는데 아니 대수함수라고 하는데 대수함수들끼리는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풀 수가 있어요. 대충 풀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오차 방정 다 정리한 꼴이 오차 방정식 넘어가면은 가끔 답도 없는 경우도 있긴 한데 좀 쉽게 보면 이거예요. 이거 풀려요? 예. 이거 그냥 잘 풀리죠. 대수적으로 풀면은 그러니까 숫자로 풀면은 양변 제곱해 가지고 아니 숫자로 풀면 아니고 식으로 풀면은 실근이 1이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초월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잠깐 급수 얘기해서 그런데 이게 다항함수의 무한합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게 조금 틀린 말이긴 하지만 아무튼 다항함수의 무한합으로 표현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걔네들끼리 계산하기가 진짜 그지 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이거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거 손으로 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죠. 물론 여기에서도 가끔 맞는 근들도 찾을 수 있어요. 좀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근들도 있어요. 예. 그럼 그거 이외에 근이 아예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나머지 근들은 다 어떻게 찾냐면 컴퓨터가 근사식으로 찾아줘요.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을 푸는 건 그러니까 초월함수끼리 섞어놓은 방정식을 푸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초월함수들끼리도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걔네들끼리도 카테고리가 다르면은 잘 호환이 안 돼요. 그러면은 초월함수랑 대수함수랑 같이 좀 섞어 놓은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걸 근을 바로 찾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좀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에서도 근의 범위를 적당히 찾아내기만 할 뿐 그 근이 뭔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는 얘기를 기억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 의도 대충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알아낸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대강 알아낼 거예요. 그러면은 대강 알아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강 알아내는 방법 무엇? 좋습니다. 또? 접점? 그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좀 추천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직접 해본다예요. 예, 그림으로 비벼본다.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림을 잘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미 좀 어그러졌어요. 벌써 망했어요. 예, 인생 망한 거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니야, 그냥 망했다고 치자. 되게 망했다고 치고 그냥 되게 꿈을 작게 잡으면은 조그만 행복에도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근 이렇게 구해진다는 걸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돼버려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직관적인 방법 이외에도, 그러니까 그래프 이외에도 연속함수 성질이 있어요. 연속함수 성질 뭔지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만약에 어, A가 B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가 B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고, 그리고 내가 그냥 fx라는 함수를 그냥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fa는 음수이고 fb는 양수래요. 아니면 그냥 둘의 곱이 음수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이런 조건이라면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구간 A, B를 생각했죠? A에서는 음수, B에서는 양수래요. 그러면은 연속함수니까 중간에 한 번 x축을 뚫고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근이 한 번 존재할 거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테크닉을 쓰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적당히 마이너스 1이랑 1이라는 영역 만들어놨는데 이거 왜 만들어놨어요? 2차 함수 근 되는 부분이어서 되게 명확한 것 같아서 일부러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구간을 마이너스 1부터 1에서 생각을 할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x2라는 근이 뭐보다 크다? 네. 그럼 사실 구간 좀 더 축소해서 마이너스 1부터 1이 아니고 2분의 1부터 1까지다 라고 생각하면은 깔끔해지는 문제 아닙니까? 가형, 나형 공통 문항이기도 했고 되게 좋은 문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얘를 지금부터 fx라고 하겠습니다. fx가 2의 x 거듭 제곱이었고요. 그러면은 gx 파란색으로 좀 그려볼까? 그럼 gx는 마이너스 2배 x제곱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좀 새로운 함수 잡아볼게요. 물론 fx랑 gx 두 개의 크기를 직접 비교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hx를 지금부터 2의 x 거듭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 이렇게 잡는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fx 마이너스 gx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계산해 주세요. 루트 2 빼기 2분의 루트 3. 어? 뭐야? 여기도 기적의 수학자 한 분 계시네. 2분의 3 플러스야?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h1은 얼마예요? 예. 그러면 루트 2가 1.4 정도 되니까 예, 0보다 작아요. 근데 이건 0보다 커요. 다시 말해서 2분의 1에서 1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x2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억이라는 명제는 맞는 거죠. 이제 하나 했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이어서 풀겠습니다. 하는 거 찍는다고? 아,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칠판 정리해 놓고 나서 x1의 범위 그래도 좀 구해 놓은 거 소중하니까 x2구나. x2 범위 구해 놓은 거 정리 좀 해봤습니다. 그래프도 다시 그렸는데 이 니은 형태는 한번 보면은 사실 별로 까먹기가 또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으악. 네, 그래서 우리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말로 뭐라고 해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잖아요. 평균 변화율. 그래서 주어진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누가 이렇게 보냐, 미쳤다고. 이게 x2-x1이 양수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양변을 x2-x1으로 나누면은 1보다 작다가 되는데, 그러면 요 1이라는 숫자에 주목합시다. 1. 1이 웃기다고? 벌써 딱 느낌 오시죠? 예, 빨간색이랑 빨간색 선분이랑 흰색 선분을 보면은 이쪽이 더 기울기가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예. y는 x라기보다는 요 직선은 y는 x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거 얘기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패턴 한번 익혀두는 게 좀 중요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디귿 넘어갑니다. 2차 함수 특성법. 네, 대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게 강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물론 이 문제에서만 강조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가끔 좀 삑살이 나면은 이 문제보다 조금 더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수 함수 하나 그렸고요. 이런 지수 함수도 하나 그릴 수 있어요. 이게 y는 2의 x 거듭제곱이면 이거는 y는 2의 마이너스 x 거듭제곱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가 뭐예요? 얘는요? 이게 x1이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x1이에요. 그럼 다시 누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왜 했냐? 디귿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는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생각하면은 y1, y2의 범위가 2분의 루트 2보다 크고 1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럼 얘네들은 사실은 2의 x1 플러스 x2였던 거잖아요. 그럼 얘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 맞나? 마이너스 2분의 1 맞는 것 같고, 보다 크고 0보다 작은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었습니다. x2의 범위가 뭐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거 확인하셨죠? 그러면은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아마 x1의 범위조차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다는 걸,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대입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개 더 해봅시다. 그러면은 부등식을 더하는 거니까 범위들을 더하는 거니까, 그리고 x2와 x1이 완전히 개별적인 대상이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최소값이 얼마냐는 거예요. 최소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미 해결했어요. 그래서 디귿이 참입니다. 되게 좋은 문제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기출문제 중에 이에 준하는 굉장히 좋은 문제들, 특히 니은에 대한 테크닉이 많이 드러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찾아서 풀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9번은 필요 없어? 안 돼! 19번 풀 거예요. 왜냐면 쩌는 풀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했던 거 그거. 그래가지고 19번은 사실은 뭐 그렇게 신기한 건 아니고 그냥 하는 건데, 이거 17번은 안 하고 왜 19번은 하냐면요. 아, 17번 아니었나? 네, 17번은 영상으로 안 남겨놓고 왜 19번은 하는 거냐면, 17번은 좀 튼튼하게 풀어야 되는데 19번은 조금 그거보다는 설렁설렁 풀어도 되는 것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테크닉 필요해서 일부러 하는 겁니다. 아, 이제 1시간 남았네. 할 수 있을까? 아니, 문을 잠가야 된다고. 그런가? 아, 이거 좀 오프 더 레코드로 하는 얘기.
아니야, 오프 더 레코드로 하는 얘기는 지금 여기 영상에 담기면 안 되니까 나중에. 자, 아무튼 뭐 이걸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건을 P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지금부터 Q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합집합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로의 함수 전체의 개수를 압니다. 뭐예요? 네, 81개예요. 그럼 합집합이니까 이렇게 구하면은 답 나오는 거잖아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적당히 구하면. 그러면 사실 이거는 진짜 쉽다. F1이 택할 수 있는 게 2 아니면 3이잖아요. 그럼 F1은 몇 가지? F2, 3, 4는 각각 몇 가지? 1까지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 중에 한번 얘기했던 내용인데 대상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여기는 대상이 3개가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4개의 대상 중에서 적당히 2개를 골라서 묶어버리면 이제 몇 개의 대상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대응시키면 치역이 B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4개 중에서 너네 둘만 같은 방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팩토리얼 곱해주면 대응시키는 거니까 1대1 대응 3팩토리얼 곱해주면 뭔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이것까지 구했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 36이에요. 얘는 맞나? 예, 그럼 다시 제가 Q라는 걸 보니까 Q가 36이래요. Q가 36가지 경우의 수인데요. 잘 생각해 보니까 이 경우의 수들이 다 12개씩으로 동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P교집합 Q잖아요. 그럼 P는 뭐였어요? F1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24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냐? 예, 그래서 깔끔하게 풀리죠. 사실 계산 별로 필요 없던 문제였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일부러 영상으로 남기는 거예요. 끝! 니네 드립이 꽂혀가지고 지금 이걸 잘 못하는 게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고 수업 중에도 그러시잖아. 어? 아 그래 뭐 훌륭하다. 아니 근데 이게 하여간 수업 들어갈 때 빡세다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얘네 둘이 같은 거잖아요. 예, 그럼 각이 같아요. 그래서 이 호의 길이도 어때요? 왜 같아요? 원주각!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호의 길이가 이렇게 좀 일정하다면은 이만큼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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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렸을 때 여기에 각들이 다 같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호의 길이는 요 원주각의 크기의 길이에 비례할 것이다. 제곱? 그치, 원과 접선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거 언젠가 한번 쓸 텐데. 응, 그거 우리 이번 문제에 있나? 이번 문제에 없는 것 같은데 옛날 문제는 한번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이번 요 문제에서 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현이라고 하는데요. 현은 이 각의 크기에 비례해요? 비례 아니에요. 비례는 아니고 삼각함수 관계를 가지겠죠. 사인 법칙. 그러면 아무튼 나는 요 DC랑 DB랑 길이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아마 되게 본능적으로 얘네들이 같아가지고 이걸 여기다 갖다 붙여서 나는 이 삼각형의 길이만 삼각형의 넓이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풀이를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길이도 좀 체크합시다. 요만큼의 길이 얼마? 네, 3, 2 그리고 이게 3분의 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3K 2K로 가계이등분선에 의한 거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5K가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나중에 할 거 진짜 많네. 그 중학교 도형에서 써야 되는 것들 좀 모아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그것도 2학기 때 한번 특집으로 하고. 그렇지?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다 모아서 해야지. 코사인 정리 이용해가지고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정리 이용해서 5K 좀 구해보자. 그러면은 3제곱 더하기 2제곱 빼기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틀릴 뻔했다. 네. 이게 5 빼기 K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찹찹 소거하고 나면은 7? 왜 이렇게 계산 빨로? 좋겠다. 진짜로? 주산항산? 오, 옮겨 적는 것도 틀릴 뻔했다. 그래서 K가 5분의 루트 7이 나왔다 이 말이야. 예. 그러면 저 도형 좀 옮겨 그려 보겠습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이거 그럼 다시 해야 되잖아. 언제 다시 하냐 이걸. 예,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이게 원의 일부분이었으니까 뭐 다른 방식으로는 어떻게 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풀고 싶거든요. 원과 비례도 한 번 정도는 쓰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원 이루고 있었으니까 요거 둘이 곱한 게 얘네 둘 곱한 거랑 똑같을 거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원과 비례에 의해서 뭐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라고 해서 3학년 2학기 때 우리 졸업하기 얼마 전이어서 공부 잘 안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도 그거 쓴다고 했었잖아. 그거 내부에 있어도 그렇게 씁니다. 버전 2가지 있어가지고 둘 다 아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거 둘이 곱한 것이 같아야 되니까 3x는 네 5분의 3 곱하기 7. 그러면은 x가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자꾸 이게 불길하네. 아니 숫자 자체는 맞는데 이게 계산이 되게 불길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다 좀 그릴게요. 칠판 웬만하면 안 넘기고 싶어가지고 B2, B1, D1 있어서 요만큼이 빡세다 빡세.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6요소 중에서 적어도 3개는 갖추고 있어야 돼요. SAS 혹은 뭐 ASA, SSS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예요? 예, 각. 그럼 각을 이걸 구하거나 이걸 구했으면은 여기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한테 가능성이 있는 걸 생각해 봅시다. 저는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를 델타라고 할게요. 세타를 구할 수 있나요? 못 구해? 진짜로? 네, 세타 구할 수 있어요. 세타는 이 큰 삼각형으로부터 코사인 정리 이용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코사인 정리해서 2 곱하기 어쩌고 곱하기 어쩌고 해서 이 루트 7이 되게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럼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간과했던 거 다시 이만큼의 변이랑 이만큼의 변이랑 길이가 어떻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는 운 좋게도 5분의 2루트 7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이거 코사인 정리 직접 써보세요. 못해 먹어요.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되게 복잡하게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코사인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코사인을 구했을 때 이게 왜 유리해지냐면은 코사인 델타 계산 좀 해봅시다. 2배. 그나마 이건 좀 구할 수 있을 수준. 그러면 이 루트 7들끼리 소거되죠? 그리고 나머지 이 분자에는 다 제곱항들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은 5분의 3 루트 7의 전체 제곱 5분의 2 루트 7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분의 7의 제곱. 아예 그냥 분모 분자에다가 25 곱해버릴 걸 그랬다. 그러면 그냥 25 없어도 되니까 요것들 다 제거하고 계산하시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7. 혹시 모르니까 약분 안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9, 7, 2, 7. 아, 역시 5만 2번 굉장합니다. 그러면 9 더하기 4 빼기 7이 얼마지? 9, 4, 7 하면은 6이구나. 6 곱하기 7이어서 찹. 예, 코사인이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특수각 나왔습니다. 아니 그래도 코사인을 구했으니까 사인은 제곱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알았으니까 나는 이 사이각을 알았으니까 넓이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초항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 루트 7 5분의 2 루트 7 곱하기 2분의 루트 3. 벌써 그지 같네. 그래서 구했어요. 구했고 그 다음에 공비 알면 되는 거잖아요. 공비는 어떻게 구하냐? 네, 원 2개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처음 원에 지름을 처음 원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 얼마였어요? 네, 이게 3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x 구했죠? x가 얼마였지? 예, 5분의 7이에요. 그러면은 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게 얼마예요? 네, 5분의 8이에요. 그러면 길이비는 이거 제곱하면은 넓이비가 되면서 공비가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끝까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되긴 되는데 참 이런 거는 20번 해주면 너무하지 않나? 아 뭐야 틀어졌잖아. 확통이 참 찝찝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문제 풀면. 그래서 확통이 되게 단답형으로 나오면은 난도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 들잖아. 진짜 보기 싫음. 자 아무튼 뭐 AN이 제가 거의 모든 문제에 그지 같다고 얘기하지만 역시 그지같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로그의 특성상 쪼개지잖아요. 저 일부러 좀 쪼개놨습니다. 이게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루트 때문에 2분의 1 바깥으로 뺐어요. 요거 루트. 예. 그래가지고 이걸 어차피 합친다고 합니다. 근데 합친다고 해봤자 뭐 잘 아시겠지만 요 2분의 1이 n개가 있는 거고 얘네들끼리는 소거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건 직접 손으로 좀 써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로그 초항은 남을 거고 맨 마지막 항도 얘를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1 대입한 게 이렇게 될 거고 맨 마지막 항 같은 경우에는 이거 따라갈 거니까 예. 그리고 여기다가 2분의 1 깜빡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예. 그러면 다시 정리 좀 하면은 어차피 얘도 숫자니까 정수로 나타나는 숫자니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합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타났고 이게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100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은 좀 혼동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n이 홀수가 되면은 이게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n이 홀수겠구나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예, 이 뒤에서도 뭔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2분의 1 빼먹었네. 그러면 이게 아니고 잘 정리하긴 잘 정리했는데 2분의 1 써놓고 나서 n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2에 n 플러스 2 그죠? 이 뒤에 통으로 짝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계산 맞는지 한번 눈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갑시다. 맞나? 제가 제 계산을 별로 확신을 못함. 감사합니다. 제가 계산 못해가지고 제 시험 봤잖아요. 미안합니다.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조금 이거는 번외. 우리가 종종 보는 건데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로그 함수랑 다항 함수랑 지수 함수랑 비교한다면 이게 그러니까 적당히 발산하는 것들끼리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삼각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삼각 함수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빼고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진동하는 거기 때문에 삼각 함수가 사실 최악체예요. 탄젠트 말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끼리의 발산하는 힘 정도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얘가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뒤에 있는 거 무시하고 2분의 n 플러스 1 정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찍어도 대충 범위가 맞아요. 왜요? 얘가 얘보다 훨씬 더 발산하는, 그러니까 증가하는 정도가 세요. 그러면 우리는 얘가 100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자연수가 되겠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면 되는 겁니까? n 플러스 2가 2의 n 거듭 제곱 꼴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n 플러스 2가 2의 n 거듭 제곱 아니 2의 거듭 제곱 꼴인데 사실은 천장 이미 끝났어요. 천장 끝났다는 게 뭐냐면 얘가 256이 나오면은 끝이에요. 끝.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기다가 254 대입해봐요. 자연수죠? 이것도 자연수죠? 거기다 절반하면은 100 넘어가요. 그러면 어차피 이 범위 아니에요. 그럼 254보다 한 단계 낮은 거 뭐 있을까요? 128. 근데 128에서 좀 빼면 이거죠? 그럼 이거 아니었으니까 답이 최대 이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싹 오지 않나요? 그럼 다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다 어디 꼴에 있을 거냐면은 2의 거듭 제곱꼴 이 꼴이에요. 그러면 제일 큰 거는 아마 이거 126 대입해 보면은 아마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오케이예요. 그러면은 그거 이하에 뭐 있어요? 62가 되겠고 그 이하로 32 있을 거고 14, 6, 2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아마 답이 나올 거고요. 지금 좀 해보니까 얘가 홀짝홀짝이 바뀌잖아요. 홀짝홀짝이 바뀌다 보니까 얘가 맞았으면 얘는 안 되고 얘 맞고 안 되고 얘 맞고 안 되고 다시 이거는 대입해 보니까 맞다고요. 직접 대입해 봐요. 그러면 2분의 1 n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2의 n 플러스 2에서 얘의 홀짝이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써 있는 숫자들 자체는 다 짝수예요. 짝수에다가 1만큼 더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나올 의무가 있다. 얘가 홀수가 나올 의무가 있다. 그럼 얘가 홀수였으면 여기다 대입했을 때 홀수였으면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짝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홀짝 거르고 컷이라고 여기서 얘는 맞고 아니고 얘 맞고 그래서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였죠. 21번 치고 그러니까 수원을 내려는 의도가 좀 보이는 것 치고는 괜찮지 않았나 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영상 찍히고 있냐? 소리 안 들렸다. 영상 찍히고 있어요? 아 다행. 27번 28번 그냥 대충만 하고 넘어가려고. 안 풀어 안 풀어.
그러니까 27번 이렇게 배열해 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은 것이 있냐 없냐라는 거 생각하는 건데, 같은 것이 있을 거면은 반드시 흰색 검은색 하나씩 혹은 흰색 검은색 두 개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뭐 모두 있냐면은 아니 이렇게 되더라도 검은색 두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중간 쪽에 있는 걸 몇 개를 걸칠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얘기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계산 안 해요. 못 해요. 28번 같은 경우에도 문제 풀어보면은 아 진짜 이거 그지 같았다. 근데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거 얼마 전에 나왔던 문제에도 비슷한 테크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죠, 요거. 예. 이게 따로 구하면은 지옥 갑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좀 시야를 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저 삼각형이랑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게 밑변이고요. 얘네들이 높이가 되는 거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었고요. 29번은 이것도 말로만 하고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이번 그 모의고사 메타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문제들이 27, 28, 29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진짜 수험생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일 겁니다. 자, 그러면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이 한 자루, 네 자루, 다섯 자루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것도 경우의 수를 나누는, 그러니까 케이스를 분류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일 텐데, 뭘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제일 편해요? 네. 주로 케이스를 자잘하게 쪼개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냉면 같은 거 잘라 먹을 때도 사실 안 잘라 먹으면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적당히 잘라야죠. 예, 이건 적당히 잘라야죠.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선배랑 같이 밀면 먹으러 왔었는데, 선배 화장실 간 사이에 좀 정신 못 차려가지고 전두엽에 아직 더 자라지 못할 때여가지고 선배 거 이렇게 계속 자르고 있다가 형 올 때까지 계속 자르고 있다가 나중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너무 잘게 분류가 되면은 문제 풀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 형 이렇게 막 숟가락으로 떠먹고 있다가 숟가락으로 한 대 때릴 수도 있고 막 뭐 그런 거였습니다. 다시 사드렸어요. 30번 문제 풀 건데요. 30번 문제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교육 과정을 성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아마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요거 불안한 포인트, 이거 뭐예요 이거? 우극한. 그러니까 생소해가지고 이 문제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가리고 얘만 보면 무슨 느낌 들어요? 네, 네, 되게 뭐 미분 비스무리하게 생겼잖아요. 미분 비스무리하게 생겼고 합성함수 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합성함수의 우미분계수예요. 예, 우미분계수. 그러면 이것도 이대로 두고 풀면은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럼 식변형에서 어떻게 풀 겁니까? 로피탈 안 돼요. 로피탈은 이미 쫓겨난 지 오래됐어요. H인데 이렇게 하냐니? 아니, 맞춰주려고.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미분계수니까 이거 미분 아니에요. 이 미분 아니에요. 우미분계수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얘는 잘 알아요. 2의 x거듭 제곱은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미분 가능한 함수여서 우미분 계수든 좌미분 계수든 이건 이미 알아요. 이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좌미분 계수 말고 우미분 계수만 따져야 된다고요. 애초에 함수 f꼴 보니까 뾰족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미분이 안 될 것 같은 마디가 몇 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파악하셨죠?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봅시다. 저는 권장하기를 좀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어요? 이게 H면 이게 H라고? 예, 좋은 드립이네요. 예. 네, X도 좀 일부러 치환을 시켜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아주 대충 보면 이렇고 더 정확하게 보면 사실 이건 아니고 우미분계수라고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충 치환한 게 뭐냐면은 저는 대충 뭐로 치환했냐면 좀 엄밀하게는 안 했어요. 이렇게 치환했어요. 다시 그러면은 요 f의 실질적인 변수가 요거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라고 열린 구간 5부터 5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라지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다. 그쵸? 집중해야 한 개 온다고? 아, 마지막 문제예요. 이제 계산은 그렇게 많은 문제 아니고 이거는 구조가 복잡한 문제여가지고 좀 머리가 아프다. 여기까지 다 파악됐나요? 네, 그럼 이제 다시 봅시다. 그림을 좀 많이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좌표축은 일부러 좀 살살 그렸어요. 저 드르륵 하고 싶은데 드르륵 잘 안 됨. 드르륵 잘한다고? 부럽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F의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저는 미분계수의 절대값을 원하는 거예요. 우미분계수의 절대값. 그러면 그냥 대충 봤을 때 미분계수가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연속인 것 같은 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사실 모든 자연수 점들이 다 미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우리는 그건 필요 없고 뭘 찾아보라고요? 불연속 말고 G가 불연속인 점 찾는 거지? 아, 맞습니다. 예, G가 불연속인 거 찾는 거니까. 자, 그럼 다시 여기서 봤을 때는 이거 우미분계수 얼마예요? 2예요.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여기서 봤을 때는요? 플러스 2예요. 그러면 그냥 봤을 때는 다른 거지만 절대값 취해서 씌우면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얘가 불연속이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좀 사정이 달라져요. 예, 이건 달라요. 그러니까 1에서는 아니라고요. 그죠? 그럼 2에서는 방금 전까지 여기 2였다면서요. 근데 여기선 0이잖아요. 기울기. 기울기 절대값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2도 내가 원하는 거 맞고요. 그럼 3에서는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인 것 같지만 페이크고 3은 같으니까 상관 안 합니다. 그러면 4, 5, 6은 아니고 7, 8 아니고 9, 10 아니고 11 땡땡땡.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연속이 되게 하는 거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 네, 3의 배수가 아니다.
부들부들 이런 패턴을 찾을 수가 없지. 예, 여러분 훌륭하네요. 아이 진짜 내가 이러다가 틀린 거 엄청 많다니까. 예, 아무튼 그러면은 GX가 불연속이 되게 하는 점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칠판만 보고 수업해야지. 어차피 칠판 자주 보고 수업하는데. 예, 그러면 GX가 불연속이 되게 하는 거는 3의 배수가 아니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변수가 범위가 뭐부터 뭐까지예요? 예, 우리 실질적인 변수는 마이너스 32분의 1부터 32까지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연수에 해당하는 건 1부터 30일까지인데요. 그럼 그 중에서 3의 배수인 거 몇 개 있어요? 예, 그래서 총 21점에서 불연속입니다. 절반 풀었죠 벌써? 계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구조 보는 문제여서요. 오, 드르륵 됐음. 오야. 자, 그러면 이제 뭐 계산하라고 합니까? G를 직접 다 계산을 해보래요. G를 직접 다 계산해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진짜 쾌재를 부르짖을 수 있는 부분. G는 우미분계수와 2의 x ln의 2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잘 봐요. 얘는 자연수점에서 그러니까 자연수점에서 우극한을 취했을 때 값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뭐랑 뭐? 2 아니면 0이요. 그러면 0 곱하기 요 값을 계산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합할 건데? 없어요. 그러면은 이 우미분계수가 2가 되는 점들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그게 언제예요? 2일 때, 5일 때, 8일 때. 어? 지금 영상 끊겼나? 영상 끊겼나? 아, 그래요? 이상한 소리 들은 것 같아서. 2, 5, 8, 11일 때는 어떻게 된다? 네, 저 우미분계수가 2가 돼서 내가 더했을 때 의미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1, 4, 7, 10 이런 애들은 더해서 그러니까 각각이 0들이니까 0들을 더했을 때는 의미가 없다라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봅시다. 저는 라지 x가 2일 때는 좋습니다. 근데 라지 x가 2라는 건 사실은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2의 x 거듭 제곱이? 예, 얘도 입니다. 왜냐면은 페이크 썼는데 얘네 둘은 애초에 똑같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그럼 gx는? 이때의 gx는 2 곱하기 2예요. 이거 좀 설명 더 필요할까요? 없죠? 그럼 다시 라지 x가 5일 때 2의 x 거듭 제곱 이제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게 5가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얘 왜 구했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아, 미안. ln이 안 곱해줬다. 그러면 그 다음에 2배의 얘는 어디서 온 거다? 우미분계수에서 온 2배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얘는 어디서 온 거다? 예, 여기서 온 거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요? 5라고 쓰면 되죠. 곱하기 ln2. 그럼 라지 x가 얼마인 경우도 우리가 더해야 된다. 예. 어디까지 더해요? 왜 29예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것들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싹 다 더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3 빼기 얼마? 이건요? 30 빼기? 예, 30 빼기 1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항 있어요? 초항 마지막 항 이용해가지고 싹 비비면 끝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11개 있으면은 아니 10개지. 초항 마지막 항 그다음에 10개. 그리고 여기 있었던 2. 그러면은 이거 싹싹 소거해 가지고 310 되는 거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거 2개 더하면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0번 문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엄밀하게 보면은 여기에서 처음에 미분계수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수열 문제로 바꾼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예상보다 좀 풀이를 빨리 끝냈군. 아무튼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끝! 고생하셨어요.